편의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월 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 13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방편으로 많이 생각하는 편의점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선 오늘 수사기관의 피해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표 제한을 가족 수사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북한의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가 절단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처리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법적 쟁점과 전망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9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정년퇴직은 물론 40, 50대의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이라도 하게 되면 뭔가 일을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대다수 퇴직자들이 특별한 기술은 없고 퇴직금으로 편의점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실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법률방송에선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편의점 관련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먼저 편의점을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업계 실태를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편의점입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 방향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런 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 풍경을 찾아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편의점 공화국입니다. 저희 점포만 해도 제 이후에 또 2개 점포가 더 오픈이 됐거든요. 저희 동종 브랜드도 하나 오픈이 됐고 또 타 브랜드도 하나 오픈이 됐는데 한국 편의점 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엔 모두 4만 2천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통계청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편의점 수 29,628개와 비교하면 4년 만에 12,000개 이상 급증한 겁니다.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더라도 원조 편의점 왕국 일본이 편의점 한 곳당 이용 인구가 2,20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00명으로 이용 인구수가 일본 대비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많아 보이는 커피 전문점보다 편의점 수가 2015년 기준 2배 이상 많고 치킨집보다도 더 많습니다. 제빵제과나 피자 햄버거 가게와 비교하면 편의점 수가 3배 이상 더 많은 가맹점 수 압도적 1위입니다. 한마디로 편의점이나 해볼까 하고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닌 레드오션 시장이 된 지 오래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일단 근접 출점은 모든 가맹점주들한테는 좀 피해가 되는 부분이죠. 손익 감소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근접 출점을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주들 손익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편의점은 영업이익률에 있어선 거꾸로 가장 낮습니다. 2015년 기준 치킨 가맹점 영업이익률이 17.4%, 커피 전문점이 13.1%인 반면 편의점은 치킨집의 4분의 1도 안 되는 4.3%에 불과합니다. 치킨집이 100만 원어치 팔면 17만 4천 원, 커피 전문점은 13만 1천 원의 영업이익을 보는 반면 편의점은 100만 원어치 팔아봐야 손에 쥐는 돈은 4만 3천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시장으로 유입이 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돼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똑같은 파이를 나눠 먹으면 서로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편의점 업종 특성상 음식점이나 커피집, 미용실처럼 고유의 맛이나 서비스로 승부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귀결점은 아르바이트생들 자르고 온 가족이 교대로 알바를 하는 가족 경영, 다른 하나는 가격 출혈 경쟁밖에는 없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같은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 새우깡이 맛이냐 저기 새우깡이 맛이냐라고 이제 그 맛 때문에 뭔가를 선택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을 파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점주들이 출혈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심한 경우 손해보고 장사를 해도 가맹점 본사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습니다. 편의점은 통상 65대 35 정도로 점주와 본사가 이익을 나눕니다. 이런 수익 배분 구조에선 점주 개인들로선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더라도 편의점 수 자체를 늘리면 본사 입장에선 어쨌든 매출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 영업이익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2013년 10조 2,928억여 원이었던 편의점 업계 매출액은 2014년 11조 3,236억 원, 2015년엔 12조 7,322억 원으로 매년 1조 원 이상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당 영업이익은 2,100여만 원, 2,200여만 원, 1,800여만 원으로 보합이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8년 경우엔 한 달 내내 하루 24시간 가게 문을 열고 있어도 평균 수익이 1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편의점 네트워크 관계자의 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명색이 편의점 사장님인데 올해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한 것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메이저 브랜드가 지금 5개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내 돈을 벌려면 자꾸 이제 출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비롯된 거고. 물론 모든 점주들이 아등바등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하는 건 아닐 테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점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맹점 본사엔 별다른 피해가 없고 아르바이트생 해고나 점주들의 출혈 경쟁만 유도하는 무분별한 정포 증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뜨거운 감자, 검찰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대한변협 주관 그리고 국회 검사 출신 이제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주최로 오늘 오후에 수사기관의 피해 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요. 네. 법무부와 경찰청, 인권위, 대한변협 등 이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피해 사실 공표 관련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 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김상겸 교수가 피의 사실 공표의 이제 헌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이라는 네.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먼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조항에서는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을 비롯해 영장주의 등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 제27조 사항은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기소 전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김 교수는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형사 피고인, 네. 특히 피의자의 경우 네. 이제 기소도 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여과 없이 알려진다는 점, 그리고 유무죄의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네. 이제 헌법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단순히 무죄 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에 따른 인격권 침해와 같은 여러 헌법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이게 한국 언론 보도 행태와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의 이제 범죄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결과라는 이제 논문 결과에 의하면 일간 신문을 놓고 보면 사건 기사의 경우 80%가 재판 전 단계를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장 사법농단이나 이제 과거 정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만 봐도 네.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이제 보도가 경쟁적으로 쏟아졌는데 네. 이제 정작 재판에 들어간 지금은 뜸하고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패단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친정인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효용과 필요성이 있다는 반증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이 관련 내용을 말했는데요. 네. 윤 총경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주요 사건 수사에서 이른바 여론의 간을 보거나 이제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서 피해 네. 사실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거꾸로 언론의 취재 내용이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또 일종의 악어와 악어의 관계라는 건데요. 네. 또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보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네. 추측 보도나 오보 양산을 제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네. 어느 정도는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하는 이런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해서 이제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검사나 경찰관이 사실상 아무도 없어서 사문화한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네. 지난 2009년 당시에 뇌물사건 피해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네.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해가지고 노 전 대통령을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지만 처벌받은 검사나 기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단적인 예입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네. 공표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또 최소성의 원칙 기준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공성과 객관성,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허용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말입니다. 네. 김 교수는 다만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경우처럼 공인인 경우엔 이제 현실적으로도 공익적으로도 신상 공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차원에서 극도로 흉악범죄의 경우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측 보도나 오보, 유사범죄 피해 방지 등 이제 공익적 필요성을 감안해도 네. 지금 피의 사실 공표는 너무 과하고 자의적이다.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네.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네.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추진한 내용으로 오해가 있다면서 재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뭐 오비 일학이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현실 자체가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은 군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북한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 잃고 전역한 하재헌 중사 얘기라고 하던데 이게 뭐 사건을 좀 다시 볼까요? 네, 그 전방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하던 하 중사가 지난 2015년 8월 4일에 그 비무장지대 네. DMZ 수색작전 중에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 고막이 파열되고 오른쪽 엉덩이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하 중사는 이제 수술만 21차례를 받고 장애인 운동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전역하고 네. 2월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훈처가 최근에 하 중사에 대해서 네.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상과 공상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먼저 이제 전상의 네. 경우에는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이제 직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공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게 뭐 얼핏 들으면은 교전 중 다친 게 아니니까 전상이 아닌 공상이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네, 자세히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데요. 네. 이제 육군은 전역 네. 당시에 하 중사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전상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군 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이 이제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중사를 전상자로 결정을 했는데 네. 보훈처가 이와는 다르게 공상자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훈처는 군에서 전상으로 분류한 거를 왜 공상으로 다시 분류를 한 건가요? 예, 그 보훈처의 네. 보훈심사위는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러한 결정에는 군 인사법 시행령과는 다르게 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네.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제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서 네.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천안함 때는 그때 전상 공상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었죠?
네, 그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폭침당한 천안함의 경우에도 네. 교전이나 전투 없이 일방적으로 폭침당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천안함 장병들은 전사상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전투 중 공훈이 인정돼서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네. 하중사는 무공훈장이 아닌 보국훈장 광복장이 수여된 점도 심사에 고려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훈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이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 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 규정이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보훈처를 비난하기도 애매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전상자나 공상자가 처우 같은 게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어떠나요? 이제 실제로 뭐 큰 차이는 네. 없고요. 네. 아직 공상자로 분류가 돼도 네. 하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상과 공상은 이제 월 지원금에 있어서 네.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군에서는 네. 전투 중에 다친 전상을 이제 교육 훈련 중에 다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중사가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는데요. 네. 하중사는 여기에서 나에게 중요한 건 지원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는 전상군경이 곧 명예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이제 지난 4일에 네. 하중사가 보훈처에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네.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성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특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하중사 한 명에 대한 논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군 인사법 시행령과 네. 이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네. 이제 상호 일관성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뭐 하중사나 군인에 국한할 게 아니라 아무튼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